3월 15일부터 경제적으로 굳게 문을 닫았던 뉴욕시가 오늘부터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도부와 의원들이 오늘 오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서 8분 46초간 의사당 바닥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문매를 받고 있는 미 경찰이 예산 삭감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해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911명 늘어난 201만 9,360명, 사망자는 408명이 늘어 11만 2,87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30명이 늘어 39만 9,458명, 사망자는 60명이 늘어난 3만 50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43명이 늘어나 16만 6,449명, 사망자는 68명이 늘어 12,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15일부터 경제적으로 굳게 문을 닫았던 뉴욕시가 오늘부터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00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부 방침 아래 건설과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의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경제 재개 1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따르면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6팩트의 물리적 거리 준수와 최대 수용 인원 50% 이하, 직원 개인보호장비 제공과 방역, 체온 검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돼야 합니다. 뉴욕시 경제재개 1단계 돌입에 맞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운행 확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내 손소독제 배치, 좌석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13가지 세칙에 따른 운행 계획 아래 모든 전철 운행이 정상 운행 스케줄로 운영됩니다. 다만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차량의 방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버스의 경우 브루클린과 브롱스,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의 버스 운행이 평일 정상 운행되고 급행도 다시 재개됩니다. 하지만 맨하튼은 예외적으로 정상 운행의 75%만 재개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경제 재개 2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최대 수용 인원 25% 이하로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폭력 사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도심에 집결해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폭력 시위 대신 함께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이 춤을 추는 등 미 전역에서 일종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만 명의 인파가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 내셔널몰 앞을 가득 메웠지만 폭력 사태는 자취를 감췄고 백악관 인근 라파엣 광장과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에서도 오후 8시 통행금지 시간을 넘겨 맨하튼 도심에 집결한 시위대는 전설적인 흑인 팝스타 고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LA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도 구호를 함께 외치며 거리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며칠째 평화 시위가 이어지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도 속속 풀렸습니다.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애틀랜타, 텍사스주 댈러스가 통행 금지령을 풀었고 항의 시위의 진원지였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LA 카운티도 통금령을 해제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여러 주에서 잇따라 경찰 폭력을 제어하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도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와 레오니아 등 한인타운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펠팍 크리스정 시장은 펠팍타운은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운 정부와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앞서 5일에는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이 흑인 및 나팅게 단체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도부와 의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서 8분 46초간 의사당 바닥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8분 46초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지도부와 의원들은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오늘 오전 의사당 바닥에서 8분 46초간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직전 이런 침묵의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퍼포먼스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도 목에 둘렀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며 8분 46초는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시간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거의 9분의 시간이 흐른 후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펠로시 의장은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는 8분 46초간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플로이드와 많은 흑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돼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평화 시위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수도 워싱턴 DC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에 대한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연방군 병력도 원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시위 분위기가 정착되고 군 병력도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미 전체에서 고조됐던 긴장도 누그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일에는 워싱턴 DC 인근에 집결했던 연방군 병력이 원대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주 방위군도 철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이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만큼 주 방위군에 대해 워싱턴 DC에서 철수하는 절차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필요하면 신속하게 돌아올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말의 시위 상황과 관련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위대가 나타났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며칠간 평화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00명도 넘는 인파가 대체로 축제적인 시위 분위기 속에서 워싱턴 DC를 행진한 후에 트윗을 올렸다면서 그동안 도시를 집어삼킨 긴장이 누그러지기 시작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주 방위군 윌리엄 워커 사령관은 전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요청으로 11개 주에서 파견된 주 방위군들이 이르면 8일 워싱턴을 떠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위 격화에 대비해 워싱턴 DC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군 병력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지시로 복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 미 경찰이 예산 삭감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해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시 등 일부 도시들도 경찰 예산 삭감에 가세했습니다. 7일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시의원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의 경찰은 지역사회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시 경찰청을 해체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리사 벤더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장은 경찰청을 해체하고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공공안전 모델을 재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의원 전체 13명 중 9명이 동의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CNN의 질문에는 경찰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으로 돌리고 현재 경찰청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경찰서를 해체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단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시 등 일부 도시도 경찰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는 인종차별 금지와 함께 경찰 예산 삭감 중단 슬로건으로 비화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지원 중단 움직임을 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내세우며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인종차별 금지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됐던 경찰의 목조르기 체포수를 금지하고 폭력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흑인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더힐 등 언론은 7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인종차별 금지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관행을 개선하고 폭력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부각됐던 경찰의 목조르기 체포술 금지와 미흑인 남성의 사회적 지위 조사기구 설립, 폭력행위 경찰 추적을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 면책 특권의 축소나 폐지 등의 개선책이 의원 입법 제안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료와 교육, 환경 정의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난 뿌리 깊은 인종적 차별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흑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코로나19 사망 비율이 높았고 지난달 기준 흑인의 실업률은 16.8%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백인 실업률은 12.4%로 떨어졌습니다. 또 흑인은 백인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6배나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과감한 방법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며 불평등은 모든 것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CDC는 7일 CDC와 연방정부의 파트너들이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와 대규모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집회들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주정부와 지역당국이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4일 미 하원에 출석해 시위가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이벤트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위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위대를 향해 발포된 최루가스나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이 기침을 유발한다며 틀림없이 기침은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퍼뜨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7일 플로이드 추모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현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민의 80%는 미국 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대답은 15%에 그쳤습니다. 또 여전히 63%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 꼴은 통제 불능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15%는 통제되고 있다고 대답했고 3%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3%는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4%는 코로나19가 억제되고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플로이드 사망과 경찰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54%로 그 이후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항의 시위에 대한 우려 27%보다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지난 4월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42%를 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우편 투표를 확대한 주들에서 투표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4개 주에서 지난 2016년 대선 경선의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는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8개 주의 프라이머리 개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4개 주의 투표율이 지난 2016년 대선 경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주는 대부분 올해 초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고 우편 투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선거를 치른 아이오와 코커스의 경우 2016년 15%였던 투표율이 올해는 24%로 증가했는데 52만 4천 표 중 41만 1천 표가 우편 투표였습니다. 주지사는 민주당, 주 국무장관은 공화당인 몬태나는 100% 우편으로 실시했는데 2016년 45%였던 투표율이 지난 2일 프라이머리에서는 55%로 10%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편 투표를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무안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이는 사기라고 주장해왔고 지난달엔 등록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기로 결정한 미시간과 네바다에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확대할지를 두고는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경동맥 압박법을 주 경찰 훈련에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 경찰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서 목 조르기 교습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Carotid hold that literally is designed to stop people's blood from flowing into their brain. That has no place any longer in 21st century practices and policing. 뉴섬 주지사는 이 기술에 대한 교육 폐지 외에도 주 전체에서 이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압박으로 인해 공기 흐름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목 조르기 기술은 허용돼 왔습니다. LA 경찰국이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약탈과 방화, 절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세이프 LA로 명명된 이 태스크포스는 LA 경찰국과 LA 소방국, LA 카운티 검찰국, 연방수사국, 그리고 산타모니카 경찰국으로 구성돼 지난달 29일부터 LA 일대에서 벌어진 중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조지 플로이드 시위 상황을 악용해 범죄 행각을 벌인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평화 시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들을 철저히 분리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프 LA 태스크포스는 소요 사태를 틈타 폭력과 기물 파손, 절도, 약탈, 방화 등을 저지른 용의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비디오 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흑인 사망 시위로 약탈 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최대 $10,000씩을 지원합니다. 뉴욕시는 의사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소모스 네트워크 케어가 지원한 $500,000 규모의 긴급 자금으로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약탈로 파손된 매장을 수리하고 보안 시스템이나 잠금 장치 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사태로 금지됐던 졸업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뉴욕주는 7일 당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각 학교의 졸업식을 오는 26일부터는 야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7일 뉴욕주 예비선거의 우편 부재자 투표 마감 기한을 선거 당일인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비선거의 부재자 투표는 2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하게 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대통령과 연방의원, 주의원, 퀸즈 보로장과 시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진출하는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각 지역의 39개 사무소와 14개 운전면허 시험장 등을 폐쇄했던 뉴저지주 차량국이 사무소와 시험장의 업무를 재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고 경제 재개가 2단계로 진행되면서 차량국은 오는 15일과 29일에 사무소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번호판 반납 등 단순 업무와 함께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발급, 도로주행 시험, 차량 인스펙션 등의 업무가 재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가끔씩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